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남는 향기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또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함께 자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향기.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평생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은퇴를 해서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는 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남들이 보기에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싶은 분이에요. 오늘 사람의 향기 주인공 공주의 명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속학자 이걸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선생님 처음에 뵀을 때나 지금이나 그닥 변하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그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며칠 전에 네, 부모 한 분을 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지 씨 그 최고 단점이 뭔지 아느냐고. 그 네. 뭐예요? 그랬더니 네. 안 변하는 거래요. 똑같대요 그 전하고. 좋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조금 지난 말인데도 공주에서 이걸재 선생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원래 이제 하고 싶은 짓은 다 해야 돼요 저는. 네, 그리고 안 하면 후회를 해도 네. 하고 잘못돼서 후회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군요.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야 되겠군요, 우리. 그간 또 하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좀 일괄해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좀 쑥스러워도 좀 참으세요. 야, 공주시의 시청 문화예술과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셨고요. 석장리 박물관 아시잖아요. 석장리 박물관장, 공주문화원 부원장 역임하셨고 공주아리랑 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 의당 집터 다지기 보존회 예술감독 맡고 계시고요. 또 공주의 민속 관련 책만 해도 8권 이상을 발간하셨어요. 최근에 한 2권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권이 네. 이제 2세트. 공주의 소리 1과 공주의 소리 2입니다. 1은 계룡산의 울림이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세상에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노래들은 이제 계룡산의 울림으로 갔고요. 네. 금강여울은 이제 살아가면서 네. 이제 자기 자신의 즐거움들이나 이런 걸 추구해서 부른 노래들은 이제 네. 이 권으로 모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름도 참 멋지네요. 금강산의 울림은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어떤 소녀가 네. 그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요? 울림과 여울. 여울이라고. 예. 네. 그럼 이쁜 소녀일 것 같아요. 예. 소녀도. 네. 그동안 그 공주 소리를 채록해서 책과 음반을 꾸준히 내오셨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보면 책으로 이렇게 종합편을 내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코로나가 소리까지- 시켜서 했슈. 그러니까 네. 채록을 해서 이렇게 네. 이제 소리만을 전체로 모아놨던 게 아니고요. 네. 뭐 공주에 둘했을 때에 거기에 농요 들어 있었고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모아본 거죠. 그래 종합편으로. 그러니까 시간 남으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연도 없고 뭐 찾는 데도 없으니까 작년 5월달에 네. 이것만 붙잡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네. 이건 책으로 엮어내야겠더라고요. 어유.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주셔가지고 네. 냈어요. 공주에 있는 모든 그 소리 민속을 이렇게 다 담는데 주셔야죠. 혼자 쓰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600쪽. 네, 600쪽을 네. 공주문화원의 그 발간으로 나온 책이군요. 예, 지금도 이제 문화원에서는 이제 이사 일을 맡고 있어서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이름으로 네, 내는 것보다는 공주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에서 네. 이제 그러셨군요. 내는 걸로 했죠. 네, 여러 가지로 의미를 주셨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건 다 이 소리에 그 채록된 거잖아요. 그랬죠. 예. 네. 계룡면 경천리 모 씹는 소리 요즘 불리겠네요. 하하하. 아쉽게도 경천 무심는 소리는 이제 맥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많죠. 그렇군요. 아나 농부야 말 들어, 아나 농부야 말 들어, 어와 상사리야. 난 농부야 말 들어.
그런 때로 하던 노래. 그렇군요. 그러면서 물을 힘있게 쑥 심고. 네. 네. 이렇게 채록해서 아예 QR 코드를 이렇게 심어놨네요. 책 안에. 이제 제가 네. 이제 체록을 하는 쪽에 있어서 이제 음원 확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네. 이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노래를 체록해놓은 것들 음원을 망쳤어요. 그 왜 그 녹음 테이프로 해놓은 거 있죠. 네. 그걸 관리를 안 했는데 네. 저는 그건 그대로 보존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예, 습기 먹고 또 달라붙어서 못하고. 달라붙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네. 250여 쪽은 음을 살리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골 분들이 부르다 보니까 네. 이제 남한테 소개하기 어려운 것들을 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이트에 이제 들어있는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네, 뭐 네. 이런 쪽에 들어있는 네, 네. 공주 소리들 있죠. 아, 네. 이제 그런 쪽은 또 이제 승낙을 받아서 네. 이제 넣었죠. 네. 한국중앙연구원하고 네. 그래 이제 그쪽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게 연결을 하는 것을 QR 네. 코드를 받아서 넣고요. 네. 제가 한 것이 한 120곡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른 데로 연결해 주는 것이 한 50곡 해서 네. 170곡 정도가 그렇군요. QR 코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는 책이네요. 그렇죠. 아하. 정확히 네. 161곡. 요즘 세상에 그냥 책이 읽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책이네요. 예. 네. 어떤 분이 책을 보내드렸더니 네. 전화해갖고 이 선생 나 책 한 권 다 읽어본 건 이게 처음이야. 음악 듣다가 네.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노랫말도 다 읽어놓으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지금 제 눈에는 자꾸 못 씹는 소리 이런 것만 눈에 보이네요. 탄천면 송황리, 소라시 못 씹는 소리도 있고. 예. 뒤에 가면 네, 호맹이 씹는 소리는 이게 홈이 씹는 소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논을 메고요. 네. 올해 논매기가 끝났어. 네. 그러니까 이제 즐겁잖아요. 네, 네. 어려운 일을 끝냈으니까 네. 이제 호맹이를 씻어서 두고 아하. 내년 후에서 씻어도 돼. 그것을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야. 그리고 또 권주가도 있어요. 건주가 네. 술 권하는 소리죠. 네, 반포에 계신 김옥정 님이 부른 곡이네요. 그 김옥정 씨도 인생 재밌게 사시는 분이고 소리꾼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네, 소리주막이라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소리주막. 네. 네.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술 한 잔을 받으시오. 역시 건주가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노래들을 일상에서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선생님께서 흘려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리로 하게 하고 또 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 네. 그런데 네. 이 책 나오고 제가 제일 기뻤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QR 코드로 어렵게 작업한 중에 하나가 네. 옛날 동요 살려내기예요. 아, 네. 옛날 동요가 네. 이제 할머니들이 부르는 걸로 채록을 해놨거든요. 음원이. 네. 근데 애기들이 전진하게 부르던 소리를 할머니가 하니까 네. 이제 동요답지가 않고 가락이 다 비슷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모아갖고 그걸 가르쳤거든요. 네. 그 음악을 해서 걸른 것이 이제 네. 그 41곡이 있는데, 41곡. 네, 그거를 공주에서 네. 어린이들 네. 그 오케스트라 네. 하는 선생님이 책을 받아두고 쫓아왔어요. 네. 그래 이 음악을 써서 좀 네. 뭘 하고 싶은데 승낙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큰절했어요. 그런 오히려, 거죠. 네.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네. 동요 41곡이나 네. 그럼 어린이들이 이제 또 재미나게 또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기겠네요. 그렇죠. 네. 한 거리 두 거리가 거리 인사만자 주머니 이게 발빼기 아, 네. 예. 네. 하는 노래들 뭐 그런 것들 자마리 동동 파리 동동 이런 노래들을 네. 할머니들이 체록해 줄 때는 진짜 늘어지죠. 맥없이 하죠. 네. 늘어지죠. 네. 아무래도 애기들한테 가르쳐서 네. 제가 아는 노래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거는요 진짜 옛날로 가더라고 노래가 그냥 정말. 아, 진짜 아이들이 네. 부르는 그 생동감이 일어났겠어요. 네, 예. 사실 그 어르신들은 이제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부르신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저도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가락이 있어서 그걸 어른들한테 좀 채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곡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조금씩 하고. 다르기도 하고 예. 가사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음률도 조금 다르고. 이게 음악적인 건 좀 비슷한데요. 네. 거의 같죠. 같은 노래인데 네, 이 같은 노래를 아기들한테 가르쳐 가지고요. 네, 제가 음악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네, 재밌게 보라고 했어요. 자꾸. 더 재밌게 안 됐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가 어렸을 때 막 네. 장난하며 불렀던 모습이 네.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속이라는 것은 구전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대가 변하면 또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셨었나 봐요. 많이 아깝죠. 네. 그러니까 문화인자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나 지방무형문화재나 네. 거기에 들지 않은 노래들이라도 네. 그것이 그 지역의 향기를 뿜는다는 건 네. 지금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 전통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인데 네. 오히려 그 원래 인자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록해 놓기라도 하자 했는데 이번에는 네. 이제 QR을 심으면서 네. 좀 더 이제 확실한 뿌리를 세상에 제시한 거죠. 그랬네요. 공주 시청에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사실 저는 뵀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향토 문화, 이 지역 문화에 각별하시다는 것까지 알고 실제 찾아뵌 것은 백제 문화재가 전국 문화재로 이렇게 많이 네. 알리게 된 계기에 많이 성장하게 한 밑거름이 되셨기 때문에 뵀었던 때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 저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995년에서 한 2005년까지인가요? 네. 네, 백제문화재를 10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사실상 문화예술 업무로 받았을 때에 지금처럼 뭐 축제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명이 다 했거든요. 저 혼자. 네. 이제 지역의 축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백제문화재에 대한 실체를 알고 나서 네. 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제 문화예술진흥원 그때 교육원 같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막 네. 해서 축제를 이제 그때 대가분들 네. 찾아다니면서 자꾸 물어서 공부하고 네. 했는데 그 1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어차피 공무원으로요 제가 네. 출세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과장이건 뭐 없으셨다고요? 부시장이든 이런 걸 그러니까 올라가고 승진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없었어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행정주사부 그때 7급 공무원으로 네. 정년퇴직이라도 좋으니까 아, 내가 백제문화재 하나는 제대로 전국적인 축제로 켜보자. 네. 그런 생각으로 10년 미쳐 있었죠. 참 10년 그 기간에 저는 뵀고요. 네. 그러면서 참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 곁에서 또 프로그램으로도 담을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 지역 이 민속문화를 발굴해서 충남의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등록한 것도 여러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것으로 보면 네. 이제 공주꽃 4개 하고요. 아 공주 조금 지역은 네. 이제 세종시가 네. 발주되고 이제 전격되고 났을 때 네. 세종시가 이제 자체 지방문화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네. 그 용암 강다리기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 무형문화재를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약간의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근데 그것을 마을 분들은 시골 분들은 제가 이제 잘 통하니까 네. 세종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가서 무슨 문제냐를 진단을 해보니까 네. 이분들이 관청 공무원들이 무형문화재로의 용암 강다리기를 시키면 네. 자기네들이 연출을 하려고 달래든다.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아,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신앙이다. 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했죠. 무형문화재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연출을 배제하는 것이다. 네. 옛날대로만 하자. 아, 네. 그렇게 설득을 했고 이제 그 신청서 제가 써드리고 네. 다행히 그 미리 조사해 놓은 게 있어서 해드렸고요. 네. 그것까지 해서 5개 했죠.
제가 아는 거는 우성면 봉현리 상여소리가 그게 있네요. 첫 번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풍면 선학리 지게놀이. 네. 네. 의당 집터다지기. 의당. 예. 여긴 사시는 데가 가까운 데인가요? 지금 제가 이제 네. 근무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지금 공동대표제가 돼서 제가 대표도 맡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로 욕심을 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곧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기 쉽겠는데요? 3년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좋은 소식도 알려주세요. 예, 또 그럼 하대리는 칠석제. 칠석제가 예. 있고 모두 우리 민속 관련한 무형문화재 등록을 이렇게 한번 우리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원형을 보존하기까지 몇 년 지정 시간이 지정받는데 네. 지금 이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를 3년이라고 한 것도 상당히 건방진 얘기고요. 네. 보통 5년 걸립니다. 아, 네. 시작부터. 네. 이렇게 고증을 학자분들이 네. 도장을 다 찍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조사 보고서를 쓴다든지 네. 그 민속을 또 이제 다시 현대적으로 할 때에 네. 예술 작품으로서 흠결이 없어야 되고 박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네. 되니까 네. 한 5년씩 걸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있어온 민속의 오랜 대대로의 그 오랜 세월과 그걸 이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네요. 현재는 공주아리랑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세요. 연구회를까지 만들고 가르치고 계시네요. 예. 네, 아리랑이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아요? 60곡 정도. 네. 그게 많아요. 네. 많은데 공주아리랑의 특징이 있겠네요, 그럼. 느리죠 뭐. 네. 예. 충청도군요. 예, 네. 느리고 목소리를 네. 가장 편안하게 써요. 네. 그러니까 네. 상청으로 가수가 할 때 열창하듯이 또한 뭐 목소리를 꾸며서 네. 아름답게 내려고 하지 않고요. 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목을 네. 흥겹게 쓰는 것이 공주아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말 그 충청도의 판소리제를 굳이 얘기한다면 중고제라고 하는데 같아요. 예. 거의 비슷한 거네요. 네, 예. 서편제나 정서는 예. 네, 동편제와는 조금 다른 뭔가 좀 편안하고 네, 편안한 소리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꾸미몸을 싫어한다는 것이 네. 어떤 의미냐면 조금 들려드리면 네. 아리랑 쓰리쓰리랑 우리 아리랑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 높여서 부르죠. 근데 네. 공주아리랑은 요 목소리로 불러요. 아이야롱 쓰리스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상청을 안 쓰고 중간에 편안한 사람의 그 편안한 음성 자체를 즐기게 하네요. 네. 그게. 대전 아리랑도 있을까요? 대전 아리랑으로는 기록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리랑이 많은 이유는 간단한 거잖아요. 쉽게 만들어서예요. 네. 대전 지역의 정서를 담아서 누군가 좀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대전 사람인데 그럼 제가 불러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다가 또 소리 배우라고 또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얼른 저는 마무리. 아리랑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아리랑은 예능 보이잖아 소리꾼의 소리가 아니라 네. 보통 사람의 소리입니다. 네. 네. 참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체구도 참 작으신 분이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열정이 많으신지. 민속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속은 서민들 거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 거요. 네. 귀중문화는 민속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토해내는 것들 중에 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네. 교육도 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민속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미쳐서 살죠. 이렇게 이제 민속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라고 책으로 이렇게 내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이 과정들 출간까지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좀 알려주시고 가세요. 유튜브요? 네, 뭐 많이 보시진 않는데 요즘 많이 늘어나요. 네. 이걸제 민속 TV라고 돼 있어요. 이걸제의 민속 민속 TV. TV. 예, 네. 근데 네.
너무 많은 게 올라 있어 갖고요. 네네. 오직 기호에 맞춰서 그냥 보시면 네. 보실만 할 겁니다. 네, 저희도 사실 조금 뒤에 들을 엄니 아리랑도 네. 거기에서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추출해 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음반이 또 있으시긴 하지만 또 그렇게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앞으로 또 내고 싶은 책 계획 있으세요? 올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책은 네, 공주 금강과 사람들입니다. 공주 금강과 사람. 금강변에 사는데 네, 배는 몇 척이 어, 어떤 종류가 네, 언제까지 떴고 네. 물고기는 어떤 방법으로 잡았고 네. 그 사람들이 마을 고사는 어떻게 지냈고 노래는 무슨 노래를 좋아했고 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노래는 안 빠져요. 네, 노래는 안 빠지죠. 네,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 그 공주 직접 연결하는 도로 날 때 그 교각 아래에서 네, 공주 금강이 바라보는 데서 선생님 그 소리 연습한다. 소리 연습하는 걸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연습 공간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소리가 다 도망가면 안 돼요. 음, 연습할 때 근데 네. 제 소리를 제가 들어야 하거든요. 아 스스로 귀로. 네. 근데 그 다리 밑에서 하면 그 위에 네. 차가 지나다녀도 네. 소리가 제 귀에 정확히 와요. 그래서. 공명이 잘 네.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디에 계시든 소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네, 이렇게 좋은 그 출간 소식과 함께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내고 싶으신 책 또 내신 후에는 스튜디오 또 한번 오셔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요. 예. 네, 대전까지 이렇게 마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